크림 만남빵님,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상담 신청 드립니다. 저는 현재 현대 계열사 2년차, 이제 내년에 3년차가 되는 엔지니어로 근무 중입니다. 98년생, 만 26세, 대전의 지방 거점 국립대 학사 졸업. 그러면은 충남대? 대전이 충남대인가요? 이런 데 나오신 것 같아요. 기계공학부 전공 학점 4.1. 예. 굉장히 학점 좋으세요. 현대 계열사 2023년부터 근무 중, 25년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 예정, 한국기계연구원 6개월 인턴 경험, 오픽 AL, 토플 80점, 영어 기초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독일어도 괴테 서티피캇 A2, 아츠바이 취득하셨고, 자금은 한 6천만 원 모으셨어요. 그리고 뭐 형제가 한 명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아직 싱글이시고, 엔진 내연기관 시험 및 성능 평가, 요게 이제 희망 커리어 요쪽으로 나아가시길 원하고, 이제 뭐 프로젝트 매니저, 엔지니어로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희망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필요시 엔진 구동, 열 전달 혹은 연소 관련으로 석사과정 의향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필요하면은 뭐 기계공학이라든가 뭐 메카트로닉스라든가 이런 뭐 추가 학업을 하면은 당연히 더 유리해지죠. 네. 일단 기본 현재까지의 학력, 전공, 경력, 어학, 뭐 자금까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내연기관, 내연기관, 내연기관이 앞으로도 인력 수요가 있을 것이냐. 제가 이거 장담을 못 하겠어요. 물론 예상보다 전기차가 지금 많이 죽었거든요. 원래 한 2, 3년 전에 예상할 때는 지금쯤이면은 전기차가 진짜 쫙 깔려가지고 뭐 유럽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있었었어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이제 신차 판매 금지 그런 얘기가 있었었어요. 예, 퇴출 뭐 이런 얘기가 언급이 있었었어요. 근데 영국도 미루고 독일도 점점 미루는 분위기고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어떤 그 캐즘이라고 그러나 캐즘인지 아니면 전기차의 근본적인 한계가 나온 건지 뭐 여기저기 뭐 불나고 뭐 난리 나잖아요. 사건 사고도 많고 그래서 내연기관이 생각보다 10년, 20년 어쩌면은 30년, 40년 더 갈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가 내연기관 시장의 축소를 배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실제 전 세계에서 자동차로 1등, 2등 먹는 회사들이 뭐 토요타나 뭐 폭스바겐 요새 뭐 독일에 공장을 좀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도 있고. 근데 그 폭스바겐에서 뭐 내연기관을 못 만들어서 차를 못 파는 게 아니거든요. 괜히 전기차 잘못 뛰어들었다가 거기서 망해가지고 지금 폭스바겐이 날린 거거든요. 그리고 뭐 BMW, 벤츠 결국 이런 회사들이 그 자동차 세계의 어떤 업계에 그 선도를 하잖아요. 이게 뭐지? 근데 지금 메르세데스도 보면은 다 하이브리드나 이런 전기차로 많이 넘어가기는 했어요. 완전 순수 내연기관차가 요새 신차가 있는지 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비중이 확실히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뉴카 보면은 한 반 정도가 순수 내연기관차고 반 정도는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라는 얘기죠. 이거 여기도 보면 지금 뭐 EQE 세단 이거 다 전기차잖아요. EQE 세단 뭐 이런 전부 다 클래식 A 세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클래스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리무진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순수 내연기관차가 뭐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신차에. 뭐 이런 SUV, GLS 정도는 순수 내연기관차인가 봐요. 별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그리고 뭐 이런 좀 뭐 올테레인 비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오프로드용 뭐 이런 차들. 그리고 이런 것도 뭐 올테레인 이거 포일 드라이브니까 이것도 C 클래스지만 그래서 내연기관인 것 같고. 근데 하여튼 대세는 지금 최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크림 만남빵님 입장에서 국립대 기계공학과 나오기는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에서 이 정도 경력, 또 기본 주니어급 경력을 넘어서 이제 PM급 올라가기 직전이면은 그래도 뭐 이제 완전 신입사원 티는 벗어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있으니까 엔진 구동, 열 전달, 연소 정말 이제 내연기관이 정말 완전 연소에 도달하느냐, 뭐 이런 쪽으로 훨씬 더 발전된 어떤 기계공학적 지식을 독일에서 석사과정으로 더 공부를 하고 취업 시도를 하면은 승산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런 무슨 열역학 뭐 이런 거잖아요. 열 전달. 제가 저 공대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무슨 뭐 열역학, 엔진 구동 뭐 이런 기계공학의 핵심적인 어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뭐 연소, 컨버스천 뭐 이런 분야의 어떤 이걸 더 심화해서 공부하는 게 취업에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순수 기계공학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뭐 메카트로닉스 뭐 이런 쪽이라던가, 아니면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다른 어떤 전기, 전자, 뭐 IT 이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쪽에, 그러니까 그게 메카트로닉스죠 결과적으로는. 아니면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 아니면 뭐 자율주행에 관련된 내용, 아니면은 여기 아까 보셨듯이 뭐 이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게 도대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제가 모르긴 몰라도 내연기관 플러스 무슨 배터리가 같이 있고 뭐 이렇게 같이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이 뭐 반반 활용된다던가 뭐 이런 거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연기관과 뭐 이런 전기 모터가 어떻게 서로 보완 작용을 하는지, 뭐 이런, 그게 결국 뭐 어떤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뭐 인터넷 오브 띵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을 걸로 제가 문송에서 잘 몰라요. 그런 쪽에 공부를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문송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신 트렌드, 그러니까 너무 트렌드를 따를 필요는 없는데, 막 한국에서 무슨 뭐 탕후루가 인기라고 그래가지고 자영업 탕후루 쫙 생기고 무슨 뭐 그런 트렌드를 막 실시간으로 따를 필요는 없는데, 하지만 현재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순수 내연기관차에 대한 생산 혹은 연구 개발을 줄여나가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 팩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림 만남빵님에게 기계공학, 완전 순수 기계공학, 뭐 이런 엔진 구동, 열 전달, 연소, 모르겠어요. 이거를 더 심화해서 정말 옛날의 내연기관이 아니다. 요즘 내연기관은, 그러니까 열 전달이라는 게 열로 손해보는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면은 이 엔진 구동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맞나요? 이거 공대 엔지니어 분들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는 이거를 정말 막 획기적인 어떤 또 신기술, 기계공학적인 신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제 뭐 엔진 과열도 막으면서, 엔진의 과열을 막는다는 얘기는 엔진의 효율을 높인다는 얘기겠죠. 그거는 과거에 뭐 90년대, 2000년대 엔진이 아니라 뭐 2030년대에는 정말 효율이 막 1리터에 뭐 한 30km씩 가는 그런 엔진이 개발되고, 또 연소도 완전한 연소가 돼서 정말 이제 무슨 탄소가 배출되지 않고 정말 물만, 수증기만 배출이 되는 완전 연소 후에 뭐 그런 엔진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한 영역이라면, 뭐 내가 한 몇 년 더 공부하고 수많은 연구자들이 협력해서 개발을 한다면, 그때는 뭐 석사 과정을 순수한 기계공학 이렇게 뭐 열 전달, 엔진 구동, 연소 관련으로 석사 과정을 하는 게 의미가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제 미천한 지식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라던가 순수한 전기차, 이거를 미국이나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계공학 전공자, 내가 기계공학 전공자니까 이거를 내
친정집을 버리고 다른 거를 더 이어나가는 게 조금 불안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의 방향은 결국 전기차 아니면 최소 하이브리드다. 그리고 뭐 자율주행, 4차 산업혁명, 뭐 옛날에 뭐 테슬라의 누구야 일론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이제 이렇게 집에서 내가 일하고 아니면 회사 나가서 일하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내 차고에 있는 차가 혼자 나가서 뭐 택시처럼 운행을 해서 돈 벌어 올 수 있는 뭐 시대가 올 거다. 그게 얼마나 빨리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쪽 기계공학 전공자도 결국엔 자율주행 이런데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런 조금 더 유망한 분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연구 개발비가 투입되고 있는 그런 분야로 나아가는 게 결국 독일이든 오스트리아든 프랑스든 혹은 스위스든 아니면 뭐 미국이든 취업할 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너무 전통적인 기계공학에 올인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이게 결국에는 뭐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사양 산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양 산업. 지금 누가 증기기관 엔진 운영하는데 거의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뭐 관광지에 몇 군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증기기관에 정말 잘 나가는 엔지니어야. 그게 무슨 쓸모가 있어요. IT도 그래요. 요즘도 은행에서는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쓰는지 안 쓰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는 이미 메인프레임급의 강력한 이런 서버들이 뭐 유닉스 서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가요? 저도 이제 IT 업종에서 떠난 지가 오래돼서 확실치는 않은데 요즘에는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쓰는 은행들의 숫자라던가 아니면 기타 다른 기업체의 비중이 예전에 비하면 훨씬 줄어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메인프레임 무슨 뭐 코볼 개발자, 뭐 포트란 개발자 여전히 뭐 쓸모는 있는 곳이 어딘가는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IT를 새로 배우는 사람이 무슨 뭐 코볼, 포트란 이거 공부하는 건 좀 웃기잖아요. 응? 무슨 뭐 HTML 뭐 이런 거 공부하면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트렌드에 막 확확 바뀌어가지고 내 진로를 조정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하지만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이 이런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내 커리어에 올인을 한다? 그거는 조금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크림 만남빵님에게는 좀 더 4차 산업혁명, 신재생 에너지, 뭐 자율주행, 뭐 IT, AI 이런 거잖아요, 결국. 그게 아마 결국에는 메카트로닉스 정도로 전공을 조금 더 살짝 방향을 바꾸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